뭐 시장의 눌림폭 또 변동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기일 영향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그 지수 변동폭에서 확인이 됐죠. 일자별 지수 변동폭, 전체적인 저점과 고점의 변동폭, 그 캔들의 크기가 오늘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날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들여다 보시면 일본 기준에 오늘의 캔들 크기가 1월 들어서 가장 작죠. 아예 안 보이죠. 근데 뭐 오늘 무슨 영향이 있어? 아무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놓고 보실 때 이제 삼선 전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날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래요. 어떤 거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몸통이 달리고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도지죠. 도지의 흐름은 방향성이 변곡이 나오거나 아랫방향으로 변곡이 나오거나 강력하게 돌리는 흐름으로 기준이 잡힙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이날 그 변동성의 기준에 있어서 장족형의 도지가 하나 형성이 되고 장중에 음봉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니까 많은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어디서 본 거는 있어서 석별형이다. 석별형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을 받을 것이다. 뭐 좋아. 그러면 일봉이기 때문에 장중에 꼬리 달고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되돌릴 수 있느냐 또 누가 끌고 내려갔느냐를 확인하면 되죠. 끌고 내려간 게 삼성전자의 3.54%의 조정. 돌려놓은 거는요. 역시 삼성전자. 왜? 밀릴 일이 없는 종목이니까. 밀릴 일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눌림으로 눌려지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은 일부 있습니다만 급격하게 반전돼서 조정받을 일은 없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으면 잘 생각해야죠. 많은 분들이 시장 따로 가고 삼성전자 따로 간다 생각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거 42%, 코스피 200 지수가 여기까지 해서 42% 올라온 거 누가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대 강세가 나오면서 못 올라가는 업종 종목군들 그 못 올라가는 그 종목군들 업종군들의 지수 폭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LG와 또 자동차 업종 그 기준에서 끌어당겨 준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끌어올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IT가 조정을 받는다? 그럼 당연히 지수는 내려오죠. 근데 겪어본 결과 어떻습니까? 이날 겪어본 결과. 결론적으로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 또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 이날 이렇게 해서 미끄러져 내려온 결과의 흐름이 뭐예요? 저 고점에서부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돼요? 저 고점에서부터 삼성전자가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시장이 그냥 화들짝 놀라버리죠. 화들짝. 3266포인트에서부터. 삼성전자가 유튜브 링크 보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유튜브 링크 쭉 뿌려주세요. 삼성전자가 들어올려진 폭이 시장 대비 2배인데 삼성전자 미끄러지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좀 무너져 내리는 폭의 기준폭이 확대가 될 수가 있죠. 그거 좀 많이 주의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시장 조정받을 것이다. 시장이 조정이야. 뭐 이렇게 대처를 했다가는 진짜 말 그대로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오늘 접속 인원이 지금 8시 6분인데 이제 막 슬슬 접속 인원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먼저 이제 들어와 계신 분들 위주로 교육 잡아놓고 또 녹화 방송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대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게 주어진 시간은 일단은 9시 반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9시 반까지 기준에 최대한 많은 교육 내용을 잡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요즘에는 이제 시황 부분을 설명을 드리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종목군이나 이런 부분의 설명이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은 이거 오늘 왜 그럴까요? 접속 인원이 아직 8시 7분이라는가요? 접속 인원이 평상시 대비 좀 많이 제한적이신 그런 상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방송 원고에서 최근 며칠 동안 시황 위주로 많이 해드렸는데 그 시황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들 그걸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때요? 지금 이 자락에서 끝나면 교수형에 대한 의미도 일부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캔들의 크기가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왔던 그 규모면도 작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세 하락의 기준으로 설정하려면은 뭐 캔들의 크기가 좀 월등해지고 거래 대금도 월등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뭐 객관적인 기준에서 놓고 볼 때 조정의 기준이 아니라 추세 강화의 부분. 그러니까 변동성의 기준은 다우에서는 이제 다소 주춤거리고 있지만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온 쪽의 기준 기술주의 흐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가 11월 이후의 흐름이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가장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계속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속에서 8, 9, 10월이죠. 사실상 변동이 있었던 게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11월 이후에 이러한 장대 양봉의 흐름이 되고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요 흐름이 나스닥 지수의 흐름보다도 월등히 세단 말이죠. 그죠? 눈에 보여지는 게 월등히 세잖아요. 그 11월, 12월, 1월이. 그러니까 11월 달에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스닥의 영향, 그다음에 S&P 500 지수, 그다음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해석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잘 보세요. 지금 이 그 8월, 9월의 흐름도 보시면은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치 고점을 11월에 넘깁니다. 그죠? S&P 500 지수의 경우에도 11월에 넘겨요. 9월 달에 고점 부분 넘기는 기준이. 그 다음에 나스닥도 그렇게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계속 고점을 넘기고 갑니다. 계속. 자, 무슨 얘기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업종의 기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라는 건데 그것이 이제 나스닥에도 형성이 돼 있고 S&P 500 지수의 기술주의 영향에도 또 다우 지수에도. 근데 이 부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불확실성의 해소, 그래서 전체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업종군의 재차 재탄력의 기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준에 백악관은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하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급격한 정책의 변화보다는 이렇게 상호 견제되는 흐름이 오히려 시장에는 안정적일 수 있다. 급격히 변화가 나오면 정정 불안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정책 혼란성과 또 공화당은 보수층의 기준이기 때문에 강한 미국을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와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전략을 꾸리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민주당 쪽으로 넘어올 때 주변 증시, 주변 국가들은 그 트러블 나 있는 부분이 해소가 되는. 즉 2015년도에 미국이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을 하고 결국은 결실을 맺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이란,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중국 7개 국가가 이제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바로 공화당 정부 트럼프도 들어오면서 그걸 다 깨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협화음이 주변 국가들하고 많은데 민주당 정권이 접어들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기 때문에 꼭 보면은요 부시 대통령이나
뭐 부시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부시 대통령 때나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정부 때 주변 트러블이 많고요. 또 걸프전 이라크전도 그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형성이 됐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는 친화적인 분위기를 가져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악을 쓰고 뭐라 한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들이. 예? 근데 1등 국가의 1등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고 실수로 뽑은 것도 아니고 공화당 전당대회 다 거치고 나서 거기서도 다 승리를 하고 대통령이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장의 랠리가 어찌됐건 16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계속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 산업이 바뀐 부분에 대한 그래서 기술주의 힘이 실린 부분 그래서 민주당 때 보호를 받던 기술주가 오히려 공화당 때에도 산업이 바뀌면서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애플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1조 달러를 겨우 넘기던 그 흐름에서 지금 한 3천 달러 가까이 돼버리죠.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커졌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그 엑슨모빌이라는 전통 에너지 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거든요. 정책을 그렇게 펴주니까. 그러던 부분이 정권이 넘어가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견제를 한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부드러운 정책이 급격히 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변화. 그러면 시장은 안정적이 될 수 있어. 그래 폭등 랠리. 그 폭등 랠리의 기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와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기술주가 여전히 이끌어줬죠. 근데 가장 최근에 그것도 12월 말 1월 들어서면 특히 1월에 들어서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눌림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눌림이 나오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자 민주당 쪽이 상원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정정불안이 제한적이다라고 해서 랠리를 펼쳤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그게 바뀌어서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다 보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뭐 소폭 강세를 떴는데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거기다 대고 야 기술주 끝났어 라는 표현을 했던 거예요. 기술주 끝났어. 근데 그 다음날 지금 이제 상원 쪽에 이제 조지아주에서의 경합 부분에 이제 재개표 재투표인가요? 재투표 하고 나서 이제 뚜껑을 오픈했더니 와 70% 정도의 우위로 민주당이 가져갈 거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나솔루션도 급등이 나오고 거기에 연동돼 있는 뭐 여러 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자동차주도. 그래서 뭐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은 약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 엔화 강세에 대한 수혜 부분도 있고 또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부분, 친환경 부분, 그리고 자동차 업종군까지도. 그리고 IT는 살짝 눌리면데 뭔가 굉장한 조정을 받을 것처럼 그 조정의 이유는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 민주당은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증세, 즉 개별적인 부자들에게 자산이 많은 분들에게 돈 내나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기업에 세금을 많이 거둘 텐데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군을 대상으로 하겠구나라는 막연한 해석. 그래서 민주당 승기 잡혔을 때 기술주가 살짝 눌린 거 살짝 그 지수를 볼까요? 살짝 눌렸는데 그것을 또 와 뭐 본격적인 조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해석을 한 흐름이 있었고요. 이런 날 같은 경우 1월 4일 날 아니 1.47% 빠진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공화당이 다시 뚜껑을 열었더니 뭐 공화당이 승기가 잡히네. 그렇게 되면서 뭐 오히려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들 하나 솔루션도 좀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어때요? 다시 민주당이 승기를 잡힌 흐름. 그렇게 돼서 윤 정부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참 무슨 소리 하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민주당의 승기의 기준에 만약에 뭐 신재생 에너지 부분 뭐 얘기 나오고 태양광 얘기 나오고 많이 하는데 우린 그렇다면 하나 솔루션 차익 실현해 버릴 거다. 라고 해서 하나 솔루션 차익 실현을 했죠. 하나 솔루션 차익 실현.
그러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승기가 완전히 잡히고 이제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을 한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또 바뀌어. 무슨 얘기냐면은 공화당이 상원을 잡아서 시세 그러니까 시장에 랠리가 나오는 이유가 적절한 견제 속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기술주가 조종받으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장악해서 완전히 독식을 하게 되면 이거 정책의 불확실성과 또 부자 증세 등에 의한 시가총액 상위 업종군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세제 혜택의 그 부담 요인 혜택을 받던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거꾸로 부담 요인 뭐 이런 식으로 어쩌저쩌고 결론은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결론은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뭔 소리야? 미국 정부가 들어서는 거하고 민주당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그 뭐요? 시장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결론은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도 듣지 마라. 윤정도 얘기를 들어라. 시장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후행성으로 해석할 이유도 없고, 나스닥 지수가 조금만 조정받으면은 야 마치 민주당 들어서면 기술주 다 죽을 거야. 왜? 그럼 몰라. 지도 몰라.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모르겠어. 응?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야. 나머지 부분도 시장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기술주가 강하면 또 강한 대로 야 뭐 민주당이 전체를 장악해서 앞으로 공화당하고 부딪힐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말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죠. 기존에 오를 때, 기존에 랠리가 나올 때는 골고루 나눠 먹어서 견제가 되니까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고 또 지금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또 오르니까 그거하고 또 전혀 다르게 민주당이 다 장악해서 그냥 오히려 또 정책이 긍정적일 것이야. 반대가 나오지도 않고 뭐 그냥 백악관에서부터 하원까지 백악관 상원 하원 뭐 백악관 하원 상원 뭐 다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까 불확실성도 없어. 이렇게 결론은 그러한 내용들이 펀드멘탈을 좌지우지 않으니까 펀드멘탈에 기인된 내용을 먼저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명분으로 해석을 하시고 후행성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어떤 날은 지표가 좋아서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갔어요. 어떤 날은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눌리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눌렸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보지 마시고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가장 단순한 논리의 경제학상 그냥 경제학 논리상 바닥금리에서 금리가 돌려지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이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점 최저 바닥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아요.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확인되고 지표가 확인되고 실질적인 살아나는 것이 보여졌을 때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그렇게 돼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는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조심조심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경기는 더더욱 탄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금리가 정점에 달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잠시 멈춰져 있다가 금리를 인하해야 될 만큼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경기가 어려워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시장의 정점입니다. 역대적으로 그래 왔고요.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에는 바로 직전에 형성됐던 바닥금리를 넘겨야 됩니다. 바로 직전에 형성돼 있던 바닥금리를 넘겨야 된다. 바로 직전에 형성돼 있다. 그래서 9일 아이티 거품 났을 때의 바닥금리가 3% 기준까지였어요. 바로 직전이. 근데 그것이 이제 고점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죠.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럴 때는 시장이 바닥을 찍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3%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9.11 테러가 터지죠. 그렇게 되면서 금리를 급격히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금리가 1% 수준. 그러고 나서 이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동결된 게 이제 2006년 6월일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1년 3개월 만에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2007년도 초반부터 서브프라임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크게 줬기 때문에 프라임이 1금융권, 그 다음에 RTA가 2금융권, 그 다음 서프라임이 3금융권인데 이 3금융권의 파생 상품들이 골마 터졌죠. 그렇게 되면서 투자은행, 미국 투자은행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그리고 4위인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근데 베어스턴스가 망한 거는 2018년 1분기예요. 그리고 시장은 사실상 정점을 찍은 거는 2017년 10월입니다. 10월에 정점 찍은 이유는 2007년도 9월 달에 금리를 내려요. 2007년 9월. 리먼 터지고가 아니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10월 달에 정점을 찍고 글로벌 증시는 단계별로 조정. 근데 우리나라는 11월까지 움직임이 나왔어요. 소폭 더 올라간 거고.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 베어스턴스의 1분기의 파산. 그때까지도 윤종두가 악을 쓰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만큼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니 다들 도망가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뭐 그때는 흥분 상태 묻지마 했죠. 아직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때고 얼루 직접 투자가 아니라 투신권에 돈이 몰려 들어올 때입니다. 결국은 리먼이 터진 거는 이제 정점에 달해서죠. 그래서 미국의 투자은행 5위 베어스턴스 1분기에 터져갖고 없어지고 2분기에 이제 터지면서 리먼 브라더스 해결이 안 돼서 결국 3분기에 와장창 다 무너져 내린 거고, 메릴린치 3위인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피인수되고, 살아남은 건 이제 골드만삭스와 1위인 모건 스탠리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굴욕의 흐름이 나왔는데, 그러면 9.11 테러 때 바닥금리가 얼마라 그랬어요? 1%라 그랬죠. 그 전이 3%였고 그 1% 금리까지 2008년도에 내릴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 바닥 못 찍어요. 결국은 제로 금리까지 내려도 못 찍다가 범베네트 의장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라고 표현을 한 양적 완화,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돈 뿌린다고 해서 결국은 그 유동성으로 시장은 돌려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 자체가 2017년도의 고점, 경기가 한참 좋을 때 고점 대비 다우가 100% 이상 올라왔죠. 뭐 100%만 됩니까? 14,000원에서부터 3만을 훌쩍 넘기는 흐름이니까. 얼마야? 17,000포인트니까 120%가 올라온 거예요. 120%.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2100에서 120%면 얼마예요? 2100에서 120%면은 2500이니까 4600? 지금 동급으로 같이 가고 있으면 4600포인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디커플링 나온 게 언제? 2018년 이후에. 2018년 이후에. 2017년도 고점 찍고 나서. 2017년 11월 고점 찍고 나서 디커플링. 이것이 다우지수하고의 비교는 그닥인데, 이렇게 로그 차트였고요. 그걸 빼고 나면 이만큼인데, 나스닥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지면 어마어마해져 버리죠. 우리는 이제 기술주 위주, GDP의 70%가 기술주니까, 수출주니까.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의 이 2007년도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이라든가 또 화폐 가치의 훼손 부분은 이제 서로가 다르겠죠. 그리고 2015년도 말 2016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의 흐름. 여기에서 2017년 11월 고점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나스닥은 이만큼 더 올라온 거예요. 이게 또 120%,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서부터 120%. 2017년 요 고점에서부터 여기까지 120%. 그럼 국내 증시가 저 고점 대비해서 그 120%, 100%만 올라온다 해도,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 100%만 올라온다고 해도, 그러면 지수가 디커플링 상태를 넘겨놓는 그 위치의 흐름이 전기전자 업종으로 놓고 볼 때 요 고점을 이제 120%를 넘겨놨다는 거죠. 대략 2만이라고 잡고 2만에 120%면 얼마예요? 원래는 44,000인데 44,000인데 그냥 4만만 놓고 본다 해도 지금 33,000이란 말이죠. 얼마? 30%가 더 올라와야 돼. 전기전자 업종이. 그 전기전자 업종이 30% 올라오게 되면 삼성전자가 최소범위 이제 30%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죠. 사실은 이제 뭐 대략적으로 20% 이상 움직이면은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20%면 얼마야? 지금 기준에 9만 원이라고 잡고 928 얼마입니까? 2만 원 잡고 11만 원. 그러니까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그것도 뭐 이번 달 늦어도 2월 초중순까지는 올라온다 봅니다. 왜? 실적에 대한 차분기 실적 노출이 돼 있는 거고 일단은 잠정치가. 그리고 전망치 부분, 업황의 전망치 부분이 이제 그때 다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그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20% 움직일 때 전기전자 업종이 30% 1.5배 등락이니까 합산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20%의 기준을 잡으면 되고요. 그 전기전자 업종의 20%의 등락이면은 38% 비중의 20%니까 얼마요?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올리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만 시장 지수의 8%가 들어올려집니다. 그 지금 지수의 8%면은 38에 24, 240포인트. 그럼 대략적으로 3,400인데 이들이 240포인트 올려질 때 시장의 기준도 240포인트 정도 올라와요. 왜냐하면 비중은 38%뿐이 안 되고 나머지가 62%인데 그럼 똑같이 62% 비중에 8%의 변동이 나와야 되는데 못 쫓아온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9% 올라간 날 시장이 270포인트 올라왔나요? 못 올라왔죠.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이 8% 움직일 때 시장은 대략 4, 5% 움직일 겁니다. 4, 5%, 6% 많이 움직이면 6%. 그렇게 해서 시장의 흐름 범위의 기준이 3,500포인트까지 형성되려면은 일단은 사실 삼성전자가 20% 이상의 등락이 나와야 되죠. 그게 이달 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중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2200 깨고 내려갈 때 어떻게 했어요? 2200을 깨고 내려간 게 아니라 10월 말에 이제 2270포인트 이 수준까지 미끄러질 때, 야, 이거 뭐 조정이 무지하게 나올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때 당시에 악재는 다 있었죠. 10월 말에 어떤 악재가 있었죠? 첫 번째 기준, 앞에 고점도 못 넘기고 빌빌대고 있는데, 시장 지수가 앞에 고점을 못 넘기고 있었잖아요. 전기전자 업종만 사실상 2018년 고점. 여기서 잘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이, 잘 보세요. 누군가 지수 땡겼을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렇게 올라온 거 누군가는 땡겼을 거 아니야. 이게 IT가 땡겼단 말이죠.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이렇게 무너질 때, 그러니까 다른 여타 업종들이 실적이 뒷받침 안 되니까 무너질 때 IT는 여기를 안 무너뜨려요. 안 무너뜨리고 이 고점도 IT는 여기서 넘겨버립니다. 보시면은 실제 그래요. 실제 그것을 알고 대장주가 뭔지를 생각해야죠.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116% 올라오면서 시장 30% 올라온 거 대비 4배의 강세, 시장의 주도력을 보여준 거죠. 시장의 주도력을.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장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도 안 깨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도 안 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고점을 넘기는 거는 오히려 IT가 가장 먼저. 삼성전자 62,800원, 106,000원.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큰형들이 기분 좋아서 땡기고, 아이고 수젠테 기분 좋다, 야 진단 키트 가지고 한번 장난 한번 쳐보자 해서 기분 좋아서 땡기고 기분 나빠서 팔아먹고,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각 펀드 매니저들은 감사팀의 운영 그 지침을 따르고, 그러니까 상품 계약서의 지침을 따르고 감사팀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매매 원칙을 잡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전부 그 흐름에 맞게 대처를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에는 순수한 실질적인 손바뀜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비이성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쪽의 해석을 쏠리면상으로 뉴스 보고 따라붙으면 안 된다. 결국은 시장은 누가 이끌었다? 얘네가 이끌었다. 지금의 시장이 이 지수도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에서 일단 지수가 견인된 거지 다른 쪽의 기준이 없어요. 화학업종의 LG화학의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그쪽의 흐름 정도. 지금 60%죠. 전기전자 업종이.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이 60% 올라올 때 시장 지수의 기준은 40%가 안 돼. 36% 아까 보셨잖아요. 종가의 기준으로, 현재 기준에서 종가의 기준으로. 38.89네.
60% 올라올 때 1.5배 이상 올라오죠. 그 1.5배 기준에서도 시장이 전기전자 업종 전체 기준에서 60%, 여기는 장비, 부품, 소재까지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장비, 뭐 부품, 소재까지. 그게 60%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렸죠. 아, 짜증나 죽겠죠. 윤정도가 고점도 못 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아우 저 바보 같은 윤정도.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저 고점 대비해서 눌려 내려와 있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60%. 고점 대비해서 월등히 밀려 있는데도. 그리고 하이닉스의 기준은 어때요? 하이닉스 나와봐. 창피하지 말고.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시장의 중소형주들 IT 기준에서도 시장 그 중소형주들의 기준점보다도 대형주의 기준점의 흐름이 000, 660, 하이닉스 64% 고점의 기준 잡으면 80%에 가까운. 삼성전자는요 70% 후반에. 결론은요 주도 업종 거기에서도 주도주 대장주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LG전자가 소외돼 있다가 이번에 상한가를 가면서 전기전자 업종 전체적인 강세 부분 대비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이 이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최고점에서 이제 한 5% 정도 눌려 있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그 이후의 추세에서 한 80%.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거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 처음부터 보시면 미국 증시의 흐름이 지금 최근에만 보지 마시고요.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의 랠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조정폭, 룰링폭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죠. 특히 시장을 견인한 기술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매달 한 번도 안 빼고 매달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눌리더라도 뚫고 눌렸다는 거죠. 지금은 더 강합니다. 뭐 민주당에 들어오면은 뭐 애플 다 죽었다, 뭐 기술주 다 죽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현혹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대만 지수까지도 기술주 유지에 우리나라의 지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지수가 이렇게 대형주가 유가증권 시장이 강한데 업종 기준에 자꾸 황금 대바닥주를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대형주. 중형주는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고점을 뚫고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시장은 쭉쭉쭉 이렇게 가는데 얘는 못 가. 얘도 못 가. 업종별로는요. 자 전기, 가스부터 다 바닥이죠. 황금 대바닥주 저기서부터 올라오면 대박 친다고 한계가 있죠. 왜? 주도력을 가지고 쭉쭉 뻗어가야 되는데 기계도 이제 막 그 앞전에 2015년 16년도에 오른 것도 없었고 또 운수창고 마찬가지 이제 막 해운주들 우리 HMM 잘 안 먹었어요. 7,000원에 들어와서 7,500원 공식적으로 7,500원 8,000원에 오픈해드리고 15,000원까지 갔다가 우리는 12,000원대 차익 실현했죠. 아쉽지만 그 15,000원까지 갔다가 늘렸을 때 재편입해서 이번에 17,000원 넘겼죠. 그런 쪽의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2016년 이후의 기준에서 주도력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시장 대비 월등하다.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 비중 없죠. 1%도 안 돼. 결과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업종 작년 하반기에 이걸 상반기에 얘를 놓쳤다면은 얘는 눈으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됐죠. 눈에 보이는 매집.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그래놓고 마지막에 이제 손바뀜의 윗방향성의 강도 있는 흐름. 근데 지금은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서비스 업종도. 윤정도는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좀 더 움직이긴 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와서 우리는 네이버 같은 경우 그 흔들어대도 오히려 돌릴 때 얼마? 16만 원, 17만 원에 아주 강력한 매수장까지 들었잖아요. 그 무거운 네이버라는 종목을. 그걸 누가 사겠어? 지금이야 뭐 네이버 살게 카카오 살게 이러는 거지. 그 당시에 그걸 누가 삽니까? 예? 그죠? 그 결론은 서비스 업종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오른 다음에 와 이거 시장 수익보다 더 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 의약품도 거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 거품인데 그거에 대해서 헬릭 스미스 이런 애들 낮에도 공매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니 공매도를 뭐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정부도 또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는 게 공매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일부 유튜버들이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 조금만 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요즘에 ETF 상품 최근 몇 년 동안에 인기를 끌고 있죠. 그 ETF 상품이 옛날부터 있던 거란 말이에요. 상장지수 펀드에 대해서 운영사가 운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주식화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고 팔 수 있게끔 열어준 거 아니에요. 원래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물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수수료를 줄 이유가 없거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물론 뭐 대행을 해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인버스를 샀단 말이에요. 응? 시장이 빠진다에 베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증권사가 시장이 빠진다에 베팅한 여러분들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고마워요. 아유 시장 하락에 베팅했어? 아유, 다 죽어봐. 시장 올라온 그거 다 내 돈이야. 이렇게 합니까? 혹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시장 박살났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 회사 팔아서 이거 저 수익금 내줘야 되나?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ETF 상품은 좋아하면서 공매도를 싫어하면 어떻게 해? ETF 상품을 인버스를 사는 순간 그 해지 물량이 매도로 나옵니다. 물론 공매도하고는 차이가 있지. 근데 공매도의 개념도 똑같아요. 예?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려다가 우리나라 방식은 없는 주식을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방식은 있는 주식,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다가 팔아야 됩니다. 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리는 게 또 다 공매도인 것처럼 인식되는데 아니에요. 예탁원에서 그 주식을 빌리는 경우도 공매도의 기준이 아니라 해체 기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공매도에 대한 집계를 완벽하게 못 나타내요. 뭐 낮에 이제 우리 VIP 회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이거 설명하면 이제 다른 걸 못하니까 좀 짧게 해드리고 주말에 좀 길게 이 부분을 해드릴게요. 공매도는 결론적으로는 공매도가 먹힐 수 있는 종목군들이 위험해지는 거지 공매도가 아무리 많아봐야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입니다. 예? 그리고 상당 부분이 해지용의 공매도인 거지 공매도 때려가지고 내가 대박 수익 내겠다 웃기셔 진짜 아주. 그리고 공매도 때려서 대박 수익 나겠다. 그것이 공매도 때리는 쪽이 무조건 승리예요. 삼성전자는 공매도 없을까? 삼성전자 때리면 무조건 공매도가 이겨? 말도 안 되는 소리. 공매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5조 원을 넘겼어요. 5조 원을 넘기고 헬릭스미스의 주가가 5조 원을 넘기는 상태에서 시가총 5조 원 수준까지 올랐죠. 그 시가총액 코스닥 2위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에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그게 2018년도에 찍은 5조 원인데 그 이후에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나서 5천억도 깨져버려요. 왜? 실적이 개판이거든. 대주주 지분도 없어. 직접 보세요. 신라젠의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같아도 공정한 뭐 사회? 아니, 뭐가 그렇게 이게 또 공정한 사회야? 예를 들면은 이 헬릭스미스의 그 흐름 보시면 시가총액 고점 대비 중간에 증자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90% 깨졌어요. 근데 그것이 증자고 뭐건 다 떠나서 이 보시면 돼. 투자 지표를 보시면은 그 시가총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식 수고 뭐고 다 떠나서 증자를 했든 말든 시가총액의 규모가 어디 나오느냐 보자 한번. 여기 있잖아요. 시가총액 그죠? 4조 6천억, 4조 9천억까지 2019년도에 4조 9천억이네. 예? 2019년도에 4조 9,800억이라서 5조죠. 5조고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끄러져 내려왔던 게 2020년 8,300억 종가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려왔던 게 5천억 이하까지도 내려왔죠. 10분의 1 토막. 예? 10분의 1 토막.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얘의 실적이 헬릭스미스의 실적이 매출이 조 단위 5조까지 올라온 종목의 매출이 32억, 31억, 45억인데 얘를 두고 끝내줍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뭐가 달라 그렇게 개뿔이나. 헬릭스미스 대주주 지분 10%예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리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얘가 4조 9천억 5조 할 때 대주주가 10% 팔아먹었으면 얼마가 남아요? 5천억이 남죠.
그 5천억 가지고 얘 시가총액 5천억 미만으로 혹은 지금 1조일 때 5천억 갖고 지들이 사면 대주주 지분 50% 혹은 통으로 살 수 있잖아. 신라젠이 똑같단 말이에요. 신라젠 시가총액 10조까지 만들어 놓고 7천만 주짜리 종목 15만 원을 넘겼잖아요. 매출도 없어 60억이야 걔도. 그래놓고 대주주 지분 8%인가 9%인가 그렇죠. 아주 못돼 먹은 것들. 쥐들이 고점에서 팔아먹었으면은 10분의 1 토막 났을 때 장래에서 싹 다 사재 낄 수 있잖아. 지들이 말한 것처럼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보도자료만 죽어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보도자료 죽어라고 나왔잖아. 죽어라고. 이거 끝내줘요. 아주 그냥. 그거를 거품 물고 지들만 죽으면 되지. 지가 모르면 입을 닫고 있으면 되지.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방송에서 이거 끝내주고요. 뉴스 보고 그들이 뿌려놓은 보도자료 가지고 이런 종목군들 다 들여다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정공신 내용 자체가 없어요. 별다른 게. 다 뉴스. 텔콘 RF제약 대주주 지분 볼까요? 이 금융당국이 미꾸라지도 있어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냥 냅뒀던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대주주 지분 13%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신라젠이고 뭐고 다 많아요. HLB 볼까요? HLB 얘도 시가총액 장중 기준으로 1위까지 올랐어요. 코스닥 1위까지. 대주주 지분 14%입니다. 아직도 5조나 해. 근데 매출은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HLB를 우리가 수익 안 내서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2019년도 기준에서 잡아드렸죠. 5조짜리 매출이 384억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도 이게 끝내주고요. 뉴스 나오면 이게 끝내주고요. 그런 채널 그러한 사람들의 기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론은요. 여러분들 자산 지키는 건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데 우리가 헬릭스미스 오늘 정리를 했단 말이야. 안타깝게 수익을 못 내고 그렇다고 손실은 아니야. 마지막 자락 들어간 게 셀트리온 기준에 35만 원. 최고 마지막 들어간 게 35만 5천 원이었으니까 오늘 35만 5천 원 시초가 대비 3% 밀릴 때 전량 매도. 그럼 딱 수수료 빼고 나오신 분들 계시고 수수료 손실 나신 분도 계시고 대신에 11월 25일 이후에 초대박 내신 분들도 계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HLB에도 수익을 내드렸고 헬릭스미스는 그다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헬릭스미스도 단기매매 수익을 내드렸고 수잔텍 EDGC 상한가 다 잡아드렸고 시젠에서 7월 달에 더블 이상 수익 내드렸고 시젠 비중 30%까지 채웠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실적 안 되는 애도 마찬가지로 의약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세 가지 다른 조건이 있었죠. 삼성그룹 오너 리스크의 해소라든가 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비중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들여다봤고 거기서도 한 달 보름 만에 40% 50%의 수익을 내고 30% 비중을 다 빼고 나왔고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신라젠 맨날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할 말이 있는 거야. 뺄 때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뺄 때 빼야 뺄 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지. 결론적으로 그 천하의 셀트리온도 어떻게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릴 때 얘가 대장주라고 뻥치시네. 무슨 얘가 대장주야 개뿔. 우리가 수익 냈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무슨 대장주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 올라갔어요? 이때 당시에 얘는 못 가고 한미약품이 갔지. 이때 움직이면 나오고 뭐 주가 눌리니까 무슨 공매도 세력 잡아 죽이니만이 아니 실적이 멀쩡하면 공매도 때려도 안 밀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찌됐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뭔지 또 움직였어. 근데 한미약품부터 못 가. 이건 대장이 아니었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시가총액만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등락률로 따지면 대장주가 아니죠. 이때 뭐 소문이나 제대로 났나? 신라젠 무슨 헬릭스미스 그런 종목의 변동률이 더 어마어마했죠. 물론 뭐 시가총액 규모로 따지면 3위까지 올랐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3위까지 올랐어요. 그것도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지금 진보 정부 딱 들어오면서부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또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항상 IT 거품 미꾸라지들을 그냥 냅둬놨죠. 거기에 황우석 교수 테마 한성 PNC 57배 금융당국 뒷짐지고 있고 미꾸라지도 있어야 시장이 활성화돼요. 뭐 이런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똑같아요. 정권 딱 바뀌자마자 의약품주들 날라와 버렸죠. 근데 그 후폭풍은 후유증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 모르시겠구나. 저 당시에 없었을 테니까. 저 당시에 계셨던 분들 다 알잖아요. 채널 돌리는 순간 여러분 제가 신라전이에요. 10배 지가 사지? 10배 낸 거? 어? 단타로 거래대금 터질 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거하고 결국은 신라제는 거래정지고 셀트리온은 저때 고점 대비해서 40% 밀립니다. 시장이 얼마나 좋은 장이었어. 시장 자체도 뭐 고점 찍고 눌림목 정도였지 저렇게 폭락 아니죠. 고점 대비 시가총액 3위 했던 애가 40% 이상이 밀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0% 이상이 밀려. 에? 셀트리온 제약이 70%인가 80% 밀리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0% 밀려요. 안 밀리던데. 아, 그리고 갖고 가면 올라가던데. 그게 죽는 거예요. 갖고 가면 올라가기는. 세 종목을 합쳐서 시가총액 80조가 넘는데 영업이익 1조 5천억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문자 사인이 7월 9일이에요. 7월 9일 이후에 안 들어가다가 11월 초에 거래량 빵 터진 날, 자 들여다봅니다 정도. 그리고 나서 11월 25일 날 사실 운이 좋게, 진짜 그게 운이 좋게인가 실력이지? 11월 초에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1월 25일 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 터지죠. 어떤 거래대금이길래? 셀트리온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셀트리온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단일 종목 거래대금 최고의 거래대금을 터뜨려버려요. 1,0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그날 24%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기록했던 삼성전자 액분이 나온 그 시점 있죠. 2018년 1월 그때 당시에 거래대금을 넘기는 4조 원의 거래대금인가요? 와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시장의 진짜 수모지 수모. 결국은 삼성전자가 이번에 8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으로 그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하루에 거래대금이 코스닥 같은 경우 4조 미만 또 유가증권 시장도 5조 미만인 날들이 작년 초반에도 그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 하나 그렇게 거래대금을 터뜨린다. 또 진단키트 사형제, 시젠, 넵제노믹스, 수젠텍 그리고 EDGC 이 네 종목이 하루에 거래대금 3조 원씩 터뜨려버렸어요. 네 종목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비이성적이라는 거를 알고 대처를 해야만 이런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다시 거래대금 터질 때 이런 날 어떻게 봐? 운이 없어서 난 못 봤어요. 그 눌리고 난 다음에 들여다봅시다. 거래량 또 터지는 날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11월 25일 이때.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리고 얘는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결론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11만 3천 원. 그러고 나서 11만 5,600원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재편입 좀 고생 좀 했죠. 그랬다가 또 16만 원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이번에 들어간 기준은 얘가 1빠따였죠. 25일 날, 11월 25일 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27일 날. 그 다음에 이번에 들어간 게 셀트리온. 그리고 기술적으로 딱 보고 거래대금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뭐 미련도 없이. 그게 정석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은 얘 어떻게 됐나? 맨날 EDGC 3월 말에 상한가 4번, 샛별형 딱 뜨고 상한가 4번 나와요. EDGC가. 응? 샛별형 딱 뜨고 3월 말에. 예? 요 자락에서 다 들어갔잖아. 이때만 해도 우리가 한진칼 갖고 먹고 살고 있을 텐데, 예? 그잖아요. 한진칼,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네이버. 이거 갖고 먹고 살 텐데, 갑자기 시즌이 있나 폭등이 나와요. 우리는 코로나19 안 사요. 사드려? 상한가 하나 잡아드릴까? 농담해 해라? 시즌 상한가 가는데 진단키트주들 상한가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문자 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상한가. 샛별형 뜨고 상한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못 따라붙어? 왜? 14%인데 못 따라붙어요?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15%까지 따라붙는다 그랬잖아. 못 따라붙어? 그럼 랩지노믹스나 수젠텍. 걔네들은 갭상승이 수젠텍 이렇게 안 나왔거든. 응? 7%인가요? 그러고 나서 걔도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또 마찬가지. 16%에서 7%까지 늘려? 그리고 다시 돌려? 못 따라가? 그 다음날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냅뒀더니 더가 들어가 아니라 정리를 하고 끝을 냈어야죠. 이걸 끝까지 가져가면 죽는 거예요. 이렇게. 2조 원장에 11월 이후에 삼성전자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60%, 장중 고점 기준으로는 70% 중반을 넘기고 하이닉스가 80%를 넘기고 불과 2달, 3달도 안 돼가지고 LG와 마찬가지고 천하의 L전자가 상한가 가고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가고 현대차가 폭등이 나오는데 이거 봐, 얘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얘는 지금. 거래대금이 어때요? 완전히 다 죽어있죠. 근데 숨도 못 쉬는데 이거를 좋다고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수젠텍 어떻게 됐어요? 수젠텍. 예? 수젠텍. 거래대금 어때요? 거래대금. 거래대금 자체가 없는 걸 왜 들어가냐고.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해야지. 결국은 고점 대비 72%예요. 이걸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성.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저희 동료들을 혼내가지고 맨날 방송에 욕하잖아. 이렇게 인터넷에서. 방송 나가서도 욕하잖아. 야 이것들아 확 그냥 막 그냥 공부라도 좀 해라. 자 확 그냥 막 그냥 한번 갑시다.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나 시간 없어. 8시 52분이야. 내일 공약주 한번 안 들여다볼 거예요? 내일 공약주 뽑아내야 되겠죠.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가고 공약주 또 뽑아내고 교육 조금 더 받고 빨리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그렇게 하고 유튜브에 지금 200분이 넘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여기 엄지척 확 그냥 막 그냥 왜 이렇게 능동적이지 않지 오늘? 방송 시간차가 있으니까 오케이 카톡방에도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종목을 잡아내실 수 있게끔 자료를 지금 뿌려드릴 거야. 어떻게 뿌려드릴 거냐면 요 자료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혹 하고 넘어가실 자료가 있는데 지금 10개 방에 능동적인 방안에만 올려드릴 겁니다. 진짜로. 지금 어떤 거 드릴 거냐면 이거 드릴 거 이게 2007년도에 나온 도죠. 이게 2007년도에 벌써 이미 윤정도는 다 계획이 있었어. 계획이 어떤 계획이 이게 쭉 넘겨보면요 이게 몇 페이지면 41페이지짜리야. 41페이지짜리에 윤정도는 미쳐버리는 거야. 뭘로? 조선주만 그냥 때려잡는 거야. 현대중공업 15,900원으로 55만 원 올라올 때 우리는 삼성중공업으로 죽어라고 때려잡는 거야. 왜? 외국인 기관 쌍끌이로 죽어라고 매집을 하는데 이거를 바보 마냥 놓쳐? 이렇게 해서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큼 올라간다. 시장 대비 월등히 올라간다. 별의별 전략을 다 잡아. 여기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장이 고점 여기야 여기. 시장은 고점 조금 넘겨. 얘는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넘겨? 허벌나게 넘겨. 이만큼 더 넘겨. 왜? 매집이 됐거든. 매집이 됐거든. 매집이. 그렇게 해서 이 매집을 단행할 때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동국, 제강, 조선주, 삼성, 테크인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드리잖아요. 뭐라고? 대형주의 매집이 됐을 때 매집의 기준점 그리고 그 매집을 했을 때 목표주가 설정 범위 세상에 내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는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윤정도는 벌써 이미 34년의 주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 표를 다 잡아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뭐예요? 확 그냥 막 그냥 빨리 쓰라니까. 출석 체크. 여기 보시면은 올해 11월 27일 날 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주도주 설명 다 드리고 아니 이런 때에 시장 150% 올라올 때 삼성전자 150% 올라온 거 박수치고 좋아할 거야? 바보예요. 이럴 때 윤정도가 삼성전자 샀을까? 이럴 때는 죽어라고 롯데케미칼 차화정 랠리에 지금의 의약품처럼 말 같지도 않은 내용 가지고 올라가는 수급의 힘으로 올라가는 롯데케미칼 LG와 또 실질적인 실적이 있는 지금의 IT 같은 또 예전에 조선주 같은 현대차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죠. 왜? 엔화 강세 때문에 일본차가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때 얘네들은 슈퍼볼까지 광고까지 해버리잖아. 기아차 14배. 시장 대비 어때요? 시장 150% 올라올 때 1370%. 이게 주도주라는 거야. 이 주도주의 경우에 매집이 되면 이렇게. 그러면 LG전자가 얼마 매집됐다고요? LG전자가 7천억의 매집. 작년 5월부터 해서 6% 매수인데 LG전자보다 더 많은 매집이 된 에코프로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그렇다고 안 좋은 거냐? 아니지. 허벌나지.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전기도 매집 단가 다 잡아드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LG전자 어떻게 돼요? LG전자 매집 규모의 흐름을 평균 단가하고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12월 17일 날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수량으로 따지면 910만 주. 주식수가 몇 주? 1억 6,300만 주. 1억 6,390만 주가 1억 6,400만 주. 1억 6,400만 주에 6%니까 얼마? 900만 주. 그 900만 주 매수 금액 기준으로 얼마? 7천억.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외국인만 샀잖아요. 외국인들 평균 단가 8만 원.
아, 외국인가 쌍끌이다. 얘는 쌍끌이 8만 원. 8만 원 대비해서 6%의 매집이 단행됐으면 8만 원 대비 얼마? 30에서 50%. 그럼 30이면 얼마? 10만 5천 원. 50%면 얼마? 12만 원. 목표 주가가 얼마? LG전자의 목표 주가가 저 당시 기준에 12월 17일 기준에 12월 17일 날 주가가 얼마였어요, 얘가? 12월 17일 날 주가가 LG전자가 얼마 하도 안 했어. 17일 날 기준에는. 보실까요? 12월 16일 날 LG전자 95,500원에 사라고 문자 나왔으니까 23일 날 94,100원에 사래. 17일 날 교육해드리고 아까 자료 잘라드렸잖아. 그리고 91,000원에 사래. 그러더니 91,000원에 또 97,000원에 또 사래. 10만 원 미만에서 30% 확보할 거니까 빨리빨리 사래. 그렇게 해서 문자를 32분에 51분에 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10만 원 미만에 30% 채우기로 했으니까 신규 편입자 98,600원까지 당일날 23일에만 3번 문자 나왔어. 근데 상한가가 얼마냐? 상한가가 10만 원이에요? 11만 원이야? 상한가가 11만 9,500원이야 이날. 그럼 매수 단가 9만 6천 원 평균 단가로 잡아도 얼마? 23% 올라온 거야. 25% 당일날 기준에서만.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 없었어? 너는 준비가 돼 있구나. 송강호가 그러잖아. 송강호 씨가 나랑 비슷해 나이가. 사회에서 만났으 그냥 친구 먹을 수도 있어. 나보다 한 살 많으면. 한 살 맞나? 69년생인가? 어찌됐건. 그냥 막 그냥.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 전부터 LG전자 같은 경우에 7만 1,000원부터 들어왔다고. 7만 1,000원부터. 단 한 차례 차익 실현 안 해요. 왜 하냐고 주도주를. 이렇게 상한가 가고 오버슈팅이 나올 때 아깝지만 너무너무 흔들어대면 고점 대비 막 10%씩 밀리면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거야. 오버슈팅 나온 이후에. 예? 삼성전자 오버슈팅도 안 난 거야. 9% 오버슈팅 아닌가요? 실적이 얼만데. 그러면 삼성전자 96,800원 찍고 그날 뭐 10% 밀렸나? 아니지. 6% 밀릴 때, 5% 밀릴 때 고점 대비. 그럴 때 차익 실현 고민하는데 안 하겠다 이거야. 왜 더 갈 걸로 생각하니까. 어디서 잘라서 어디서 저편입해. LG화학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차익 실현하면 다시 제자리 줘요? 에코프로 이번에 62,500원 차익 실현하니까 제자리 줍니까? DBI 때 55,000원 차익 실현하니까 막 신나게 막 밀어 제껴 내려가가지고 막 매수할 자리를 줘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육을 잡고 교육을 받고 이게 근거가 지금 나온 내용이면은 윤정구가 말을 안 해. 2007년도 도서자료에 미리 준비됐잖아. 기생충 한번 갑시다. 기생충. 우리는 기생충은 아니야. 우리가 왜 기생충이야? 우리는 선구자인데. 그래도 기생충. 우리는 미리 준비가 돼 있었구나. 윤정두는 준비가 돼 있었구나. 윤정두랑 공부 조금만 하면 와우 대박 이런 수익 난 다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저거를 왜 못하냐 이거지. 그 매집에 대한 기준에 2017년도에 LG전자, LG화학 다 한번 봐보자 이거야. 다 봐보면은 LG전자 여기도 똑같아요. 아까 8만 원 매수 평단까지 1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다 보시면은 문자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LG전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볼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저 입금 확인 됐습니다. 제가 저 문자 넣어드렸는데 까먹었어. 올려드렸나? 하여간에 그렇게 돼서 지금 보시면은 12월 23일 기준에 여기 보시면은 목표 주가 얼마나 설명돼 있어. 이제 이때 문자 무지하게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이죠. 다 LG전자 대부분 다 LG전자. 첫 번째 문자가 아우 창피해. 아우 너무 죄송한데 한국전력 27,600원. 비중 유지. 신규 편입 5%. 수익 10%짜리야. 우리가 기준은 뭐야? 무조건 주도주 IT부터 채우고 그 다음 주도주 채우는 거죠. 자동차 만도 1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5,500원. 이번에 거의 9만 원 왔었죠. 와우. 하이닉스 얼마? 세 번째 문자가 이게 하이닉스가 113,500원. 와우. 그리고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보자는 거야. 첫 번째 발송할 때 11만 원, 두 번째 문자 발송할 때 11만 원. 20분 간격으로 94,100원, 97,000원. 그래 놓고 바로 바뀝니다. 언제? 자, 30% 다 채워야 됩니다. 10만 원 미만에서 채우기로 약속했잖아요. 목표 주가 12만 원. 이게 뭐다? 50% 위로 올라왔을 때. 나머지 다 LG전자. 현대차 187,500원. 으악!
30만 원 가까이 올라온 현대차를 이날 28만 7,500원을 30% 비중 유지야? 15만 원부터 들어. 15만 원. 남들 다 털나고 난리 쌩 악을 칠 때 이 자식들이 장난치나. 이 주도주를 실적 개선폭이 얼마인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 고객분들 갖고 하시는 걸 못 살게 구라 하면서 갖고 오고. 응? 그렇게 해서 이 수익을 다 잡아내. 다 LG전자죠. 여기 보면은 삼성전기 비중 70% 유지, 신규 편입자 16만 6,500원. 지금 얼마? 오늘 21만 5,500원. 21만 5,500원. 어제 기준에 사상 최대치고 좀 또 넘겨. 와우, 거래량 빵 터져버려. 결론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는 내용. LG전자에 이거 여기 보시면 안 보여요? 개인 누적 수급에 대한 범위 이 당시 기준에 14.22%, 14.02%를 매집했으니 얘는 주가가 따블이 나도 이상할 건 없다. 평균 단가 대비.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 14만 4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응? W자 패턴 기준. 또 LG화학도 똑같아요. LG화학도 영업이 그때 당시 30조 전후 왔다 갔다 할 때 LG화학의 바닥 다 잡아드리고 이 LG화학의 순이익 감안했을 때 목표 주가 W장 패턴의 목표 주가 정신 나갔다 그러지 사람들이. 맨 처음에 28만 원 잡아줄 때만 해도 그래 좋아 고마워 했다가 근데 여기 34만 원 하고 있는데 이걸 목표 주가를 46만 원을 줘버려. 매집의 평균 단가를 41만 6천 원을 줘버려. 예? 매수 평균 단가 27만 7천 원이라고 하면서 5%를 매집해? 그러면 얼마? 최소 50% 이상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50% 들어 올린 보수적인 목표 주가 41만 6천 원 넘겨버리잖아요. 응? 공격적인 목표 주가 못 가서 시장 깨지면서 다 올라와 버리죠. 소름 안 돋아요? 예? 귀찮더라도 한 번만 더 합시다. 소름 한 번만 더 합시다. 소름 안 돋아. 나는 지금 봐도 소름 돋는데. 소름. 이 목표 주가 그냥 장난치려고 올려드려? 매집이 이렇게 됐는데 소름. 그냥 소름하면 재미없잖아. 소름. 한 페이지 쫙 넘겨봅시다. 창피하지 말고 소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소름.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시가 총액 3위까지 올라온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신다는데 그거를 못 갖고 가게 이 녀석들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결론은 이러한 수젠텍이나 이런 종목군은 실적이 안 돼요. 앞으로의 나머지 실적이 안 나온다고. LG 또 SK 하이닉스 20조 8천억 영업이익 낼 때 시가총액 100조 같은 소리예요. 7억 2,800만 주짜리에 70조 80조 뿐이 안 해서 영업이익 20조를 내는데도. 근데 무슨 영업이익 아이고 매출 몇십억짜리를 가지고 몇 조씩 만들어버리는 그런 장에서 조심할 때 조심해야지. 우리 곰돌이 할 때도 대웅 같은 경우 우리 방 안에서도 뼈저리게 느끼시잖아. 대웅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갔더니 올라가더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 먹고 빠져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럴 때에도 냅두면 더 가겠지 했더니 한 방에 3일 만에 45%씩 깨져버려요. 응? 우리 꼼돌이도 막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어우 도박장이야 여기가. 일단은 교육 자료 올려드릴게요. 지금 상한가 따라잡기 거래량의 비밀부터 해서 지금 방송 원고 4가지 이번 주 월화수목부터 해서 조금 전에 그 도서 자료부터 해서 풍문으로서 주저주와 갭에 대한 부분까지 일단은 거기까지 올려드릴게요. 쭉쭉쭉쭉쭉 공부 좀 하시고 공부만 해도 이 좋은 장에 이 대형주 가지고 시가총액 1, 2, 3위 가지고 80% 계좌 수익 2달 보름 만에 그 수익을 다 가져가야지. 베팅 다 해서 다 가져가야지. 예? 보면은 계좌 보면은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1일 이후에 몇백 %씩 계좌 수익이 나와 있는 계좌들도 올려주신단 말이야 지금.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1월 달에만 뭐 계좌 수익률이 14%씩 아니 종목이 그렇게 가버렸잖아요. 1월 달에만 지금 LG가 오른 게 20%인데 1월 달에만 지금 눌렸지만은 하이닉스 지난해 11만 6천 원, 7천 원, 8천 원 했잖아. 지난해 말에 그 20% 올라와 버렸잖아. 삼성전자 12월 30일 날 마지막 매매 사인 문자 나간 게 8만 1천 원이에요. 9만 6,800원 찍어서 얼마? 20% 올랐잖아. 1월 달 며칠 사이에 20% 올라와서 계좌 수익이 그냥 시뻘게 하지. 그것도 아직도 그냥 시커먼 계좌 갖고 있으면서 힘들어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료 다 올라가면 저 유튜브 링크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서 누가 주도 업종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지수 다 당겼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장 30%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올라오면서 당긴 겁니다. 그 근거는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올랐어. 산업 자체가 바뀌었어. 서버발 D램의 증가했어요. 그 당시 기준에. 지금은 이제 뭐 파운드리 시장에도 진출을 하면서 그 부분의 영업이익까지도 들여다보면 신규 매출까지도. 결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때문에 그 좋은 실적, 정체 상태지만 이때 낸 실적에 대해서 주가 반영이 안 돼 있었잖아요. 예? 이때 낸 실적, 사상 최대치 58조 실적을 내고도 이렇게 밀렸잖아요. 예? 정점이어서 밀린 게 아니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횡보, 그리고 다시 날라갔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정치적 논리를 따진다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그것을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게 해소된 게 정확히 언제예요?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된 기미가 여기였고 완전히 자유의 몸으로 놓아준 게 어디에? 5월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가는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누가 갖고 있어? 삼성물산이 갖고 있지. 삼성물산 누가 갖고 있어? 이재용 부회장이 갖고 있지. 그거 하나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200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가총액 3위이지만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비중을 그렇게 안 준단 말이에요. 신규주들은. 그럼 점진적으로 비중을 높여줘. 그러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계속 수급이 들어와요. 기계적인 수급. 코스피 200 지수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의 수급. 그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대주주가 다 지고 있는 애가, 거기에 외국인 지분 합치면 유통 물량 자체가 뭐 몇 퍼센트 남지도 않은 애가 계속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기준에 잡히면 어떻게 돼? 그래 6월 달에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우리가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집을 했고 우리도 매수를 했고 60만 원 전후에. 그게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지금 지수로 따지면 5%의 규모니까 150포인트 이상 빠질 때 그날 폭등이 나와서 86만 3천 원까지 가버려. 어떻게? 오래 달리면 차익 실현. 그런 오버슈팅이 나올 때 30% 비중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전기전자 업종은 지금 오버슈팅이 나서 정신 우리가 바짝 차려야 된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 올려지면서 지수가 올라온 거지. 근데 얘들이 빠지면 지수가 다시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게 좋아? 지수는 안 빠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올라오기를 바라야죠.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들이 안 빠지고 여러분들 종목이 순환성으로 올라온다? 바보야? 지금 뭐 횡보장에서 횡보장 하는 거야? 대세장이잖아요. 그럼 시장을 다시 끌어올릴 애를 사야지. 삼성전자가 9% 올라와도 시장이 270포인트가 안 올라와요. 삼성전자 9% 올라와도 시장이 9%가 한 방에 안 올라와.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시장 지수는 덜 올라올 수밖에 없죠. 왜? 못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황금 대바닥주를 살 거야? 주도주를 사야죠. 주도주를. 결론적으로 이 주도주의 흐름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어렵게 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다 어느 시대에서든 다 주도주의 기준을 이때 당시엔 조선주라고 그랬잖아. 조선주. 예? 15,500원짜리 55만 원까지 당겼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삼성전자요. 이 당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300% 올라올 때 512에서 2100 갈 때 지 혼자 200% 올라. 근데 삼성전자 사고 200% 수익 났다고 와 대박이에요. 그럴까? 바보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웃지 마시고. 왜 웃고 계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 40% 수익 났어요? 11월 이후에 40% 수익 났어? 2016년 이후에 시장이 60%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300% 이상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500%에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계좌 한번 검사해볼까? 아 그럼 다 올라왔는데 이제 안 올라. 시장이 간다며. 시장이 간다며요. 시장이 가는데 그러면 가는 지수를 누가 땡겼냐는 거지. 차화정 랠리 때 누가 땡겨? 차화정이 땡겼잖아. 시장 150% 오를 때 기아차, 롯데케미칼, LG화학이 14배 올라버리죠. 정유,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 현대차가 5배에서 7배 올라버리죠. 이게 시장 주도준 거예요. 그게 왜 올라서요? 지금의 의약품처럼 정부 정책적으로 그냥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2003년도 당시에 조선주가 30년 만에 업황호조세가 온 것처럼 자동차가 상상을 초월하는 호조세. 엔화가 미국 달러 대비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가격 결정력이 생겨버렸죠. 지금의 기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주잖아. 삼성전자가 36조 7천억이 사상 최대쳤다니까. 그거를 58조 8천억. 하이닉스
영업이익 2016년도 2분기 5천억 미만으로 예상을 했는데 분기에. 근데 그거를 2018년도에 20조를 내줘버려. 분기에 5조 10배 올라버려. 근데 시가총액은 80조가 안 됐어요. 7억 2,800만 주짜리 종목에 10만 원도 못 넘겼잖아. 지금은요. 실적을 바탕으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 시장이 얼마 36.9 대형주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40%. 거기에 중형주 소형주는 아예 못 갖고 시장 36% 올라올 때 38%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업종은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못 갖고. 얘도 그랬고. 화학이 그나마도 LG화학이 1월 달에 미친 듯이 폭등, SK 이노베이션 급등 이러면서 또 롯데케미칼 52주 고가 나오면서 넘겼어. 그나마도 시장 수익률 조금 넘겼어. 실질적으로 운수장비도 조선 빼고 자동차에서 전기전자 업종이죠. 얘들이 다 끌어올렸잖아. 얘들이. 앞으로의 시장은요. 얘들이 안 가면 누가 가? 얘들이 땡겨 놓고 나머지가 나도 가면 안 돼요? 나도 갈래. 나도 껴줘. 나도 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적이 없는 애들이 갈까요? 펀드 매니저들이 감사 안 받을 것 같아요? 감사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보세요. 의약품 쪽에 보고서 나오는 거 있나? 거의 없어요. 좀 보실래요? HLB 한번 볼까? 지금도 시가총액 HLB가 아까 보니까 5조 원인 것 같은데 HLB에 HLB 볼까? 4조 9천원 5조죠. 5조 원짜리의 보고서가 제대로 된 보고서가 몇 개나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컨센서스. 에라이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2단 엽차기로 그냥 한양증권 하나 나왔어. 어디 이름도 없는 애들. 안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규모에서 한번 볼까요? LG이노텍은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돼. 2,300만 주짜리인가 LG이노텍이? 주식수는 알고 계셔야지. 몇 주짜리 이게? 정확하잖아. 2,300만 주. 4조 4천억이야. LG이노텍 보고서 볼까? 정상적인 애들만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의약품을 누가 보고서를 써? 전통 제약주는 쓰겠지. 바이오? 헬릭스미스 찾아봐봐 나오나. 셀트리온의 보고서 숫자보다 IT LG전자의 보고서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왜? 보고서 써봐 세일즈가 안 되거든. 매니저들이 안 봐. 매니저들이 살 수가 없어. 근데 외국인이 거의 많이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섹터 자체 의약품 섹터 바이오 제약 바이오 상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사주는 거고 또 코스피 200 지수에 연동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그거에 대한 해지 물량을 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체 운영 자산에 대해서는 안 산단 말이야. 감사팀에서 야, 너 고객들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 잘 읽어봐봐. 실적 기준 잡아놓고 영업이익 기준 잡아놓고 시가총액 어떤 기준 잡아놓고 뭐 관리 종목은 안 산다 이런 거 다 조목조목 다 쳐놓잖아. 근데 이 녀석아 저 개거품 나고 있는 저런 종목 이 녀석이 이게 감사팀에서 감사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흐름에 있어서 움직임이 나오면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변화가 나오는 거지. 금감원이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다고 이게 어느 세월까지 당할 것 같아요? 죽는 거라고 이런 거는. 아니 대형주 우량주에서 아니 현대 모비스가 상한가가 현대 위아가 상한가가 LG전자가 상한가가 이런 폭등장에 왜 쓰잘데기 없이 요즘에는 단타 종목도 거의 올려드리지도 않잖아요. 뭐 하려고 들어가? LG전자가 막 5%씩 올라오는 이런 장에.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얼만데 걔가 오늘 막 그냥 8%씩 8%도 움직인 것도 아니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뭐 얼마나 올라간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돼. 특히 지금은 요즘에 중점 맞춰드리는 교육 내용이 뭐예요? 왜 시장 수익률보다 안 나온 수익률을 수익 났다고 착시 현상에 빠지냐고. 그게 한국경제TV 애들이 벌어먹고 사는 그거예요. 맨날 손실만 나다가 시장 지수가 몇 퍼센트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계좌가 15% 올랐네. 땡큐해. 바보냐고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비중에 대한 규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왜 규모를 얘기해? 규모 말고 실질 수익.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0조인데 2022년에 20조 이상 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야 100조가 안 돼. 셀트리온 삼형제 다 합쳐가지고 80조야. 80조인데 걔네들은 1조 5천억 얘는 20조 내는데도 100조도 안 돼.
그럼 누굴 사야 돼? 얘를 사야죠. 실패하더라도 얘를 사는 거야. 실적이 어마어마하니까. 2017년, 2018년 유보금만 26조의 순이익만 2년 동안에 그 유보금을 바탕으로 해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원 전후 돈 주고 산다는데 뭐 증자하자 그랬어? 근데 10월 달에 장기 들 때 봐봐요. 10월 달에 10월 말에 2270까지 내려올 때 말 같지도 않은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고 주가 눌러요부터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야? 정신 나간 것들이지. LG화학 60만 원 이탈되게 만들어 놓고 이거 악재 아닙니다. 악재 아니에요. 얘 팔아서 못 사게요. 악을 쓰고 윤정도가 방어해드렸죠. 윤정도를 혼내시고 욕하세요. 고점 못 잡아줬다고. 대신에 같이 갑시다. 제발. 그렇게 해서 다 살아남았잖아. 우리는 막 따블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현대차 대손충 당근 잡은 게 그게 왜 악재야? 2015년, 16년, 17년은 다 오픈돼 있던 리콜 물량에 대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해서 야 그럼 이번에 털고 가자.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한다고 10월 19일 날 발표 나온 거에 대해서 시간에서 4% 빠지고 그 다음날 6% 빠져. 그게 16만 원 이탈이에요. 그거 당일날 다 돌려버리잖아. 그러고 나서 결국은 시장 수익을 넘겨주잖아. 1월 달에. 예? 현대차가. 아니 무슨 다 갖다 붙이면 악재라고 다 갖다 붙여. 하나솔루션 중간에 증자 발표 나왔어. 증자가 악재야? 유증이 악재야? 그렇다고 호재야? 호재도 아니지. 악재가 맞죠 사실은. 소액주주가 무슨 증자까지 받아야 돼? 에? 누굴 위해서? 대주주를 위해서? 그냥 화학에서 돈 버는 거 태양광에 다 까먹고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요? 대주주 살찌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태양광이 결국은 결실 맺으면 누가 좋아? 대주주가 기분 째지는 거지. 왜? 자회사 지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어? 태양광 그렇게 돈 밀어 제껴줘가지고 화학에서 한솔그룹이 그랬잖아. 한솔재지가 돈 다 벌으면 배당도 별로 안 하고 이 못된 것들이 한솔재지 벌은 걸 그대로 한솔건설에다 갖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솔건설이 잘 나간다고 쳐봅시다. 누가 이득이야? 소액주주가? 오늘 캐치스탁 폰에서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들이 많으셔. 확인해. 그래 저 솔루션 업체한테 강력하게 항의해. 어쩐지 좀 접속 인원이 좀 적으죠. 보통 때보다. 하이닉스 실적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규모 면에서도 따져보자는 거예요. 영업이익 58조가 우습습니까? 2018년도?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영업이익 58조가요. 2013년도에 36조 7천억, 그 다음에 20조 원대 중반까지 내려왔었어요. 그게 2016년도에 겨우 29조까지 회복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2017년 1월까지만 해도 33조였어. 근데 그게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53조? 그러더니 58조?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아진 걸 떠나서 저것에 대한 주가 반영이 나왔냐고. 나오는 시점에 대주주 구속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갈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전기전자 업종이 아예 못 가버렸죠. 구속되고 나서. 결국은 자사주 이익 소각 14% 한 거 그건 누구도 얘기를 안 해. 어딜 가서 얘기를 들어도 얘기도 안 해. 주당 가치가 올라갔잖아요. 14%가 우수? 화폐가치 훼손된 거 LG화학 비교해드렸죠. LG화학 같은 영업이익에 더블이 났어요. 시세가. 더블 이상. 삼성전자는. 뭐 얘가 그렇게 뭐 올라온 거라도 있어? 없잖아. 실적이 2022년 컨센서스 더 증가할걸요. 지금 68조, 70조라고 잡읍시다. 지금 시가총액 535조야 오늘 종가에. 예? 달달달달 애우고 있어야지. 그래야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사람인 거지. 주식수가 몇 주인지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멋부려 삼성전자 실적 좋아요. 그래놓고 어디서 이상한 소형주 잡수 주면은 여러분들 계좌만 빵꾸 나는 거지. 윤정도도 혼나야 돼. 주력주 사세요. 그래놓고 장중에 그냥 대한항공 사세요. 대한항공 주력은 아니잖아. 혼나야 되는 거야 윤정도도. 주력주만 그럼 딱 잡아놔야 되는데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기, 좋아. 에? 그거를 잡아드리고 실질 수익을 내드려야 되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죽어도 못 사요 처음에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사시지. 지금 사도 늦지 않았네. 조선주가 그랬다고 15,900원짜리 5만 원에 팔더니 7만 원에 못 사.
또 10만 원에 사더니 12만 원에 팔아서 13만 원을 못 사. 그러면 안 된다고. 응? 그러면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요. 예?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이 규모 면에서의 기준이 아니고 지금 주가 대비 저게 진짜 끌어당길 수 있는 기준이 되겠느냐. 현실 진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는 거예요. 현실적인. 동학개미가 주식을 샀어요. 이거 거래대금 보세요. 일본 거래대금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을 실어가면서 갖고 가는 거예요. 8조를 넘겨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주공 보세요. 3월 달에 그 거래대금 그것도 뛰어넘어 버리잖아. 응? 저 거래대금과 함께 3월 달 저거 지금 벌써 다 뛰어넘었잖아. 월봉 기준에 이제. 응? 절반 지났는데 이제. 저 캔들 크기가 오버슈팅이야? 아우 참 진짜. 결론적으로 동학개미에 대해서도 명확히 생각하세요.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이제 아주 이슈거리 만들려고 몇몇이 써놓는 거죠. 삼성전자 지분요, 개인 지분요. 어유 기관 투자자 지분을 넘겼어요. 아우 확 그냥 진짜 막 그냥 국민연금 기관 아니야? 기관으로 우리가 포함 안 시켜요? 아니 그래갖고 개인이 7.3%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뉴스인 거예요? 외국인들 55.5% 갖고 있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개인들이 하루에 얼마 죠? 아이 진짜 장난치나 화끈한 작년에 개인들이 3% 쌓고 주가 땡겼나? 이번에 하루에 1,800만 주씩 쌓고 땡겼어?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보세요. 외국인이 팔아도 올라간다는 거, 외국인이 사도 내려간다는 거. 외국인들이 옆집 토마스 형이냐고 뒷집에 찰스 형이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걔들도 돈이 들어오면은 가급적이면 싸게 살려고 하지. 시장이 과열돼서 막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비중 채워나니까 위에서도 사는 거고. 2005년 이후에는 그냥 위에 걸어놓고 매도. 그럼 매도만 했나? 저게 순매도처럼만 보여요? 매수는 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이야? 결론은 어찌됐건 기관이 사죠. 지금 기관 파는 거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는. 증권사라니까. 증권사가 자기 계정이 어딨어. 지들 돈이 아니라니까. 전부 해지 물량의 기준이에요.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요즘에 또 뉴스 나온 게 뭐예요?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개인들이 주식형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주식 산다고. 직접 투자한다고. 나쁘게 표현하면 정점이고요. 좋게 표현하면은 와 개인들이 똑똑했어요. 동학개미 승리입니다. 바보.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이럴 때 주식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 잡주만 해봤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모르는 거야. 이게 12조에서 8조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12조에서 8조. 근데 이 기준이 이게 다 2007년 8년도에 방송 자료예요. 윤정두 거. 이 당시 기준에 시장이 2003년 3월에 512포인트 찍고 이 당시 기준이면 얼마 올라가 있을 때요? 940포인트 올라갈 때요. 그러고 나서 700까지 밀렸다가 700까지 밀렸다가 이 당시 기준이면 1000을 넘기고 있을 때야. 근데 30%가 빠져나갔어. 지금 30% 빠졌나? 아주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땐 30%가 빠져서 직접 투자로 넘어갔다고. 지금은 30%가 빠졌냐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온 게 66조야. 시가총액 시장지수 1000포인트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스타트 잡혀서 지금은 3배죠. 3000이죠. 그럼 66조가 아니라 얼마 200조가 들어와야 된다니까. 화폐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나온다니까. 문재인 대통령 소부장 투자 수익률이 90% 나왔다고 뉴스 뜨던데 내일 내가 정혜원님들은 보여줄 거야. 뭘 네이버에서 뒤져보시라고. 고 노무현 대통령 2005년 잊어먹지도 않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직전에 2005년 7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도 8천만 원 코스닥 펀드 가입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4개월인가 5개월 뒤에 수익 얼마나 할게 이렇게 25% 수익 났다 나와. 누가 직장 다니나? 누가 직장 다녀? 4개월 5개월 만에 수익이 25%랬는데 펀드 수익이 아이디 거품 났을 때 거품 깨질 때 고점 대비 펀드가 80% 90% 깨진 건 기억도 없는 거야. 왜? 그분들은 다 낮아빠져갖고 없으니까. 새로운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각 대학의 증권동안에 미친 듯이 생겨. 대출 받아서 증권 사. 대학생 애들이. 그런 돈이 묻지마가 되는 거지 나중에.
지금이 무슨 묻지 마야 이 정신 나간 것들이. 장 밀리면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정점이고요. 장 오르면 동학개의 승리입니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럼 옛날 과거 데이터를 보고 지들이 공부 좀 해든가. 지금 이게 돈 빠져나간 거야. 막 30%씩 빠져나갔어요. 70조에서 74조까지 올라갔던 이 펀드 자금에서 정체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데 70조 원에서 뭐 얼마나 빠졌다고? 응? 한 15% 빠졌어. 그렇게 해서 직접 투자 왔으니까 이게 동학개미예요. 더 빠졌었다고 2003년도에 2004년 5년도에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도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수익 대박 났다. 미래에셋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순위에도 없던 어디 이름도 없던 미래에셋이 튀어나와가지고 우리가 2년 동안 상품이 230% 올라갔고 누가 직장 다니냐고. 돈 그냥 마이너스 대출받아 다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그게 묻지만 거요. 뭘 좀 알고 뭐를 해야 뭐 얘기를 같이 하고. 모르겠죠 하나도. 그러면 윤정도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 봐봐요. 응?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이 이렇게 커져 있을 때는 무슨 거래량을 봐. 바닥에서 터진 거래량하고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하고 같아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응?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끔 2위로 밀린 적은 있어. 단 한 번도 1위를 안 놓쳐요. 그리고 다 대형주가 움직여 위에. SK 하이닉스, 이노베이션, LG전자, 현대차, 모비스 뭐 이런 식으로. 뭔 소리냐면은 기억 안 나세요? 진단키트 사형제 해가지고 시젠, nepgenomics, 수젠텍, EDC 우리 다 수익 냈잖아. 다 상한가 먹어봤잖아. 그 종목 하루 거래대금 3조씩 터졌다니까. 시장이 하루 대금 거래대금 4조였는데 거래대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애들 있나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멘토 역할하는 사람들한테 시장 거래대금이 얼마였어요? 그거 알아서 뭐하게요? 일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 당시 기준에 우리가 시즌에서 7월에 더블 이상 수익 났으니까 할 말이 있는 거야. 시즌이 무슨 2조 원씩 3조 원씩 터져버려. 거래대금이 3조까지는 아니 2조 원대 막 후반 중반. 그게 정상장이냐고. 근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장이 이제 끝났잖아요. 아까 못 봤어? 고점 대비 70%씩 빠져있는 종목군들 그걸 왜 붙들고 있냐고.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30% 갖고라도 시장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2달 반만 해도 대형주에서 70% 80% 올라가면 30%내 비중 가지고 더블 내고 살아날 생각을 해야지. 죽을 생각을 하나? 진짜 무슨 원금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좋은 장, 이 폭등장에. 예? 결론은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빼놓지를 않잖아. 삼성전자 사세요. 이거 멋부리려고 11월부터 삼성전자 사잖아. 이런 날 야간 교육할 때 악을 쓰면서 아니 상속세 100원 빠지면 들려갖고 주가 누른다. 이런 말 확 그냥 진짜 막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거는. 윤정도는 피눈물을 흘려요. 왜? 우리 고객분들이 다 IT를 70% 갖고 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흔들리니까. LG와 30% 비중 갖고 있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물적보다리 왜 악재야? 현대차를 30% 갖고 있는데 아니 대손충당금이 왜 악재야? 이 진짜 정신 나간 것들이. 여러분들을 현혹시켜서 다 팔게 해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예? 이제 1분 남았어요.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빨리 701109 빨리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오늘 지금 종목 못 뽑아드렸는데 내일 아침에 항상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잖아.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 드리죠. 오늘은 LG전자 어제 야간에 그제 야간에 또 오늘 아침에 올려드려서 움직임 거래량 터지고 나왔으면 됐지. 그 5% 움직임이 우스워요? 우리는 편입 비중 못 잡았어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 매매하실 수 있게 기준 잡아드리잖아. 예? 지금 더블콜러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캐치스탁으로 바로 넘어가셔서 기준 잡으시고 윤정두가 최고다 701109 마지막 출석 체크해 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벤트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 18명 결제하고 조금 전에 1명 결제됐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11명 남은 거예요. 11명 마감 끝. 요 상품의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11명 가입하고 나면은 3+1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삼성도 이제 가자. 더 가자. 음악 못 올려드립니다. 마무리 짓게요 바로.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